전국 투어를 계획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저를 만나시는데요. 세일즈 상담, 계획 관리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만나 뵙습니다.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제 OBM 퍼스널 수업을 하려고 모셨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와이프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하여튼 노력은 되게 많이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환상이고 나도 꿈인 거다 이거지. 내가 표현하는 것들이 조금 오버된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김효석이라는 퍼스널 브랜드를 내가 어떻게 오버시켰는지를 이제 솔직히 얘기를 할게요. 자, 강사로서 오케이. 쇼호스트로 내가 쇼호스트 시절 아나운서부터 갈까? 그래, 아나운서부터 가자. 자, 아나운서 시절부터 한번 가볼게요. 제가 아나운서 시절부터. 아나운서 할 때도 뭔가 김효석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종교 방송국이지만. 그래서 뭐가 다를까 했을 때 이제 고민을 막 한 거예요. 다른 아나운서와 내가 뭐가 다를까. 그래서 남과 다른 행동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평화방송에 홈페이지가 없었어요. 옛날이니까. 홈페이지가 막 만들기 시작할 때였거든. 그래서 사연과 이런 걸 다 팩스로 받았어요. 옛날에 엽서나 팩스로. 근데 이미 지상파는 홈페이지가 있어서 뭐 홈페이지 게시판도 있더라고. 근데 우리는 아예 방송국에 홈페이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제가 제 이름을 건 방송이 있었어요. 김효석의 뮤직타임이라고. 그 브랜드잖아요. 김효석의 뮤직타임.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연합뉴스에 있었거든요. 연합뉴스 아나운서였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이제 얘기를 해갖고 콜라보를 하자. 우리가 홈페이지가 없으니 연합뉴스에 게시판 하나만 만들어줘. 그러니까 연합뉴스에 김효석의 뮤직타임 게시판이 생겼어요. 와이프 빼기로. 그 게시판 하나 더 만든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 야, 니네 연합뉴스 홈페이지 홍보해줄게. 방송 중에. 그래서 방송 중에 연합뉴스 홈페이지 가시면 김효석의 뮤직타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연을 올려주세요. 허락은 받았지 내가 방송국장. 우리 없으니까. 아니 만들어 주시든가요. 근데 홈페이지 쪽에 만들었어요. 공짜로. 그랬더니 방송국장도 뭐라고 못하더라고. 없으니까 홈페이지가. 그래서 연합뉴스의 게시판에 글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 이제 방송 중에 사연을 얘기하고 선곡표를 거기다 올리고 선곡표 올리기 좋거든요. PD가 이제 올리고 그렇게 해서 최초의 그 홈페이지가 있었어요. 제가 한 다음에 1년 후에 방송국 홈페이지가 생겼습니다. 근데 제 그 사연이 더 많아요. 그 메인 그때 신신우신이라고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시청률 1등 우리 프로였는데 내가 더 많아 사연이. 이미 1년 동안 해놓은 팬들이 있으니까 팬 관리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 브랜드를 만들었죠. 그러면 쇼호스트 할 때는 어떻게 했냐. 자, 쇼호스트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나는 뭔가 다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을 때 책을 쓰자. 아무도 책 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책을 준비했는데 아이고 나보다 앞에서 유난히 쇼호스트가 책을 먼저 내긴 했어. 근데 CJ에서는 아무도 낸 사람이 없거든. 그래가 이제 책을 냈죠. 허락 다 받고 본부장한테 허락 받고 책을 냈는데 뭔가 그냥 책을 내긴 뭐하는데 브랜드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2003년에 나왔나 책이. 근데 뭔가 이제 매출로 이제 그 얼마 팔았다라는 걸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쭉 전산을 들어가서 매출을 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얼마를 팔았냐면 우리 매출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총 매출이 있고 마진 매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진이 20%다 그러면 사실 20%가 매출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총 매출이 크잖아요. 그래서 총 매출로 했어. 그랬더니 1,200 몇 억이 나오더라고. 근데 1년에 1,200 몇 억이 나오더라고. 근데 더 부풀리고 싶은 거야. 어떻게 부풀렸을까? 합법적으로. 부가세 포함. 했더니 1,360억이 나오더라. 부가세 포함해서. 원래 부가세 별도로 매출을 잡거든요.
근데 부가세를 포함시키니 10%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1360억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이 숫자가 나온 거야. 1200 얼마 몇 억이었는데 그거보다 뭐 부가세 포함할 필요 없는 거잖아. 누가 물어보면 이것도 매출이잖아. 부가세 포함 매출. 아 이거 뭐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사에다가 이제 허락을 받았어요. 이걸 내가 쓰겠다라고 공식적으로. 그리고 2시간에 56억. 요거 두 개로 이제 프로모션을 한 거예요. 2시간에 56억을 팔았고 또 어떻게 했다? 분당 내가 방송한 부를 계산했더니 4,200만 원이라는 요 분당 매출이 나온 거예요. 네, 분당 4,200만 원. 보통은 분당 300 정도를 해요. 근데 제가 4,200을 했더라고요. 비싼 걸 많이 팔아서 그래요. 제가 컴퓨터. 다른 사람들은 10만 원짜리 팔 때는 100만 원짜리 팔았거든. 그 당연히 분당 매출이 높지. 이제 강사 시장이 나온 거예요. 강사 시장 나왔어.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할 중요한 부분인데, 쇼호스트 할 때는 내가 따라하고 이겨야 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하면 최고였는데 이 강사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강사업계 내가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벤치마킹이에요. 앞에 내 업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브랜드를 만들었을까 해서 찾은 게 이영건 박사님이에요. 이영건 박사님이에요. 이 사람 어떻게 성공했을까 해서 그대로 벤치마킹을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은 박사예요. 박사. 그래서 이영건 박사라 그래요. 그리고 아침마당에 나왔어. 오케이. 근데 책을 1년에 4권씩 써. 1년에. 오케이. 그럼 따라하면 되겠구나. 요건 힘들어. 1년에 4권은. 그럼 나는 1년에 한 권씩 내자. 한 권에서 2권씩 내자. 그리고 아침마당 나가자. 박사 따자. 이래서 이제 벤치마킹을 하고 사실 되게 많이 따라했어요. 이영건 박사님이. 엄청 따라합니다. 아침에 기상일기부터 시작해갖고 뭐 책 쓰는 거 강의하는 것까지 어느 정도로 제가 따라했냐면 이분이 욕을 되게 잘해요. 강의 중에. 들어보셨어요 혹시? 네. 개새끼는 아주 달고 있고 하여튼 뭐 한 5분에 한 번씩 개새끼가 나와요. 웃기도 되게 웃기고 되게 유머러스해요. 근데 이분 강의를 내가 한 100번을 넘게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기업체 강의 가서 개새끼 그런 거예요. 근데 캐릭터가 다르잖아 그분이랑 나랑은. 그래서 개새끼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분은 너무 자연스러운데 나는 안 자연스러운데 분위기 싸해지더라고. 상무님이 따로 나중에 강의 끝났는데 부르더니 어떻게 강사님이 강의 중에 욕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되게 많이 혼났어요. 절대 욕 안 해요 강의 중에. 함부로 따라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제 브랜드를 만들었고 또 검색이 돼야 된다.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분은 인터넷상에 검색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렵지 않아요.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당연히 이름으로는 검색이 안 되죠. 본인 이름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검색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잘 되는 사람, 유명한 사람, 이게 알려진 사람과 예. 연결, 같이.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런 방법이 있겠네요. 맞아요. 근데 저는 늘 얘기하는 부분인데 앞에 닉네임을 만들어라. 닉네임. 저는 설득 박사잖아요. 그냥 김효석은 검색이 안 될 수 있어도 설득 박사 김효석은 무조건 검색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고구마 사랑 박정향이다. 예를 들면 닉네임이. 그러면 저를 검색하면 고구마 사랑 박정향을 검색해서 검색이 될까 안 될까? 100% 되겠죠. 그럼 무조건 검색돼요. 내가 블로그에 글을 써도 페이스북이든 어디든 이렇게 닉네임을 만들면 검색이 돼요. 그런 식의 것으로 내 브랜드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처럼 유명한 사람 옆에 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니면 정말 희한한 이름으로 개명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무도 안 쓰는 이름들. 개명 잘해주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 브랜드, 이름이 브랜드니까 내 이름을 어떻게 알릴 것이냐 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네이버에 인물 검색란에 뜨면 이제 끝난 거죠. 얘기할 때 네이버에 제 이름 쳐보세요. 인물 검색란에 뜹니다. 그것도 일본으로 떠. 그럼 브랜드는 끝난 거죠. 제 이름을 검색하면 김효석을 검색하면 둘이 떠요. 현재는 국회의원님이 지금 현재 뜨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돌아가셔서 그래요.
삼선 국회의원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아마 당분간은 제가 2위로 밀려 있을 텐데 제가 10년 넘게 계속 1위였어요. 그분 누르고 국회의원을 누르고 삼선 국회의원을 누르고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계속 2등이길래 안 되겠어요. 검색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강의 중에 일부러 강의 중에 자 핸드폰 꺼내시고요. 네이버에 제 이름 한번 쳐보십시오. 김현석 두 번째 뜨죠?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 접니다. 그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한 달을 했더니 1등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안 떨어지더라고. 그랬더니 가끔씩 이상한 전화가 저한테 걸려와요. 제 전화가 노출돼 있으니까 공천 좀 해달라고. 내가 그분인 줄 알고. 잘 좀 듣다 보면 좀 이상한 거야. 아, 저 김현석 의원님한테 하셨군요. 저는 쇼호스트 김현석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이런 전화 많이 받는구나 그분들이. 선거철만 되면 막 공천 전화가 와요. 하여튼 내 이름이 검색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스북이든 SNS든 그럴 수 있어. 뭐 내가 좀 돈을 떼어먹고 어디 도망갔다든가 아니면 그런 거 있죠. 얼마 전에도 누가 결혼을 앞두고 어릴 때 얘는 저기 학폭위 학생이었다라고 폭로를 해서 난리가 나는 경우 꽤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릴 때 좀 누구를 때렸거나 뭐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하면 안 돼요. 근데 적당히 하면 돼. 근데 너무 잘 나가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막 연예인하고 결혼하고 막 잘 나가니까 이제 세미나 갖고 그러는 거지.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죠? 저도 뭐 그렇게 유명하지 않으니까 저한테 맞은 애가 몇 명 있는데 군대에서 한 명 때렸고 그 심하게 때리진 않았으니까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착하게 살았어요 저는. 근데 그러고 보면 저는 다 검색되잖아요 어디든지. 그럼 내가 나쁜 짓 했었으면 분명히 쫓아와서 해코지 했겠죠, 그죠? 근데 아직 안 하는 거 보니까 나쁘진 않나만 이제 그런 걸 생각하는 거. 사람들은 이 정도 사람이라면 어디 도망가지는 않겠구나, 사기치진 않겠구나라고 믿지 않나요? 우리가 왜 연예인들이 뭐 한다 그러면 그래도 믿어요? 그래도 이 정도 유명한 사람인데 어쨌든 내가 인터넷상에 공개가 되고 검색이 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전략적으로 어떻게 검색되게 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설득박사 김윤석입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란에요. 저랑 카카오톡 친구 맺기 주소 올려놨습니다. 그러시면 OBM 설득 마케팅 이북 오프닝까지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랑 친구 맺어주세요.